자, 교재 55페이지에 돌아왔습니다. 중개계약 편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법률적인 모습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 체크하셔야 될 단원들이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단원이 중개계약입니다. 자, 중개계약 참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중개계약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림으로 기억을 합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고 사는 사람 을이 있겠죠. 계공사가 중개를 합니다. 자, 지금 뭐를 물었습니까? 중개계약 그랬잖아. 그죠? 중개계약은 그림으로 기억을 합니다. 을행과 계공사 간에 일어나는 것을 중개계약이다. 그럽니다. 지금 무슨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 하는 게 중개계약입니다. 자, 그러면 을행과 하는 거니까 매도인하고 하는 것도 당연히 중개계약입니다. 아파트 팔아주세요 하는 게 중개계약이겠죠. 자, 그러면 중개계약에 대해서 적어봐라.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림을 보면서 을행과 누구 사이에, 계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중개계약 그럽니다. 자, 이 중개계약이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래계약하고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중개계약을 강조하고 싶어서 거래계약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으면 거래계약은 을행과 을행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거래계약이랍니다. 무슨 계약을 합니까? 팔겠다 하니까 사겠다. 이를 거래계약이라 그러니까 거래계약은 을행과 누구 사이에? 을행 사이에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대답하면 100점이죠. 아, 그런데 그죠? 지금 현장에 나가보시면 뭐 1년 이상 공부하신 분이거나 또 시험에 합격해서 현업을 하는 분조차도 계약을 오늘 하나 했다. 계약이 성립되었다라고 말하면서도 무슨 계약이 성립되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현장에 있는 분들이야 구분 안 해도 관계없죠. 뭐 수입만 많으면 되니까. 그런데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은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을 구분 못하면 점수를 못 받습니다. 이게 다르다는 뜻을 지금 그림으로도 전달했고 이야기도 했는데 공부하겠지만 중개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존할 필요는 없다. 근데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발톱에 적어도 좋다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런데 5년간 보관합니다. 어쨌든 내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놈은 그놈이다 이렇게 가니까 시험 칠 때마다 틀립니다. 보관하라 그랬다가 안 하라 그랬다가 뭐 계약서는 있다더라 없다더라 정신 못 차린다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지금 나가보시면 다는 아니겠죠. 50% 정도는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면 그놈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50%는 됩니다. 이게. 그때 그놈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남학생이었다면 여학생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학생은 그거다 이러고 있다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절대로 구분해야 된다. 지금 이걸 강조했습니다. 아주 기초입니다. 다시 중개계약이 뭐라고요? 을행과 계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것. 거래계약은 을행과 을행 사이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다르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하냐를 물어봅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답은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한데 그래도 거래계약이 좀 더 중요하죠. 중개계약을 왜 하지요? 거래계약을 성립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래계약이 어차피 더 중요하지만 중개계약은 계공사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중개계약이라는 개념을 잡았다면 내려가면 2번 이런 중개계약의 법률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1번입니다. 민사중개계약 줄 닦아놓고 옆에 상사중개 들어오면 X다. 이거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민사중개계약입니다. 자, 그러면 민사와 상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래 들어가면 정신없습니다. 최소한 30분 이상 설명해야 되고 30분 설명해도 이해할 동 말동인 어려운 단어를 굳이 묶어야 될 이유 없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 중개 계약은 무슨 계약? 민사중개. 그래 딱 기억하라고요. 민사중개 계약이다. 그 다음 위임과 유사한 무명계약. 그렇게 민법에 있는 이름이 없는 계약이니까 무명 또는 비전형 계약이고 낙성, 불효시, 유상, 쌍무계약 이거는 당근이죠. 계약의 성질들이니까 가볍게 확인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중개계약의 종류가 나타났습니다. 을행과 계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중개계약인데 이런 중개계약의 종류가 5가지가 보입니다. 하단에 일반 중개계약 찾았나요? 동그라미. 내려가면 독점 중개계약, 또 넘어가면 전속 중개계약, 공동 중개계약, 순가라는 5가지 형태가 있다. 그래서 중개계약의 종류 5가지 이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일반적인 중개계약이 있다. 자, 일반적인 중개계약은 거기 표에 있으니까 여러분 체크하셔야 되지만 이런 거죠. 여기 한번 보세요. 의뢰인이 아파트를 하나 사주세요가 중개계약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일반적인 것은
A뿐만 아니라 B, C 등 누구에게 사달라고 해서 먼저 체결한 사람에게 수수료를 준다. 이거를 뭐라 그런다? 일반 중개계약.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많죠. 여러분이 어리라도 한 사람에게만 아파트 사주세요.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중개계약은 제일 많고 특징이 뭐다? 먼저 체결한 사람에게 수수료를 주겠다. 됐습니까? 자, 그런 내용들이 하단의 표에 연결되어 있죠. 두 번째, 이러니까 서로 간에 책임이 있다 없다. 책임의식이 없죠. 내가 먼저 한날은 보장이 없으니까 일을 설렁설렁 하게 되더라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도입을 하는데 독점 중개계약이라는 걸 도입했다. 종류가 하나 나타났죠. 독점은 딱 한 사람한테만 아파트를 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딱 한 사람한테 해달라 그랬으니까 항상 이 A에게는 수수료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수료는 항상 무조건적으로 발생하는데 어느 정도로 발생을 하는가 하면 을이 A에게 아파트를 사주세요 또는 갑이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했는데 갑의 동생이 네 형님 아파트 내가 살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개공사가 했는 역할은 없잖아요. 자기들끼리 일어나더라도 수수료는 누구에게 준다? 개공사에게 주는 게 독점 중개계약이에요. 딱 들어보니까 개공사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찾으시오 하면 답이 뭐다? 독점 중개계약. 이런 걸 찾아내셔야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전속중개계약. 좀 이따 바로 이어집니다. 전속중개계약은 별도로 한 문제가 무조건 들어오기 때문에 전속중개계약 준비되어 있고, 네 번째, 공동중개계약이 있는데 공동중개계약은 그림에서 보다시피 한 명의 개공사가 아니고 여러 사람의 개공사가 협력해서 일어나는 것을 공동중개라 합니다. 느낌 오십니까?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 마지막에 순가라는 중개계약도 종류가 있습니다. 순가는 거기 시험이 잘 나오니까 한번 잡아볼까요? 56페이지 순가 중개계약. 의뢰인이 희망 가격을 초과하여 거래계약을 성립시킨 경우에 줄 것입니다. 초과액 전액을 보수로서 인정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 순가 중개계약이다. 지금 이 말이 이렇게 스토리가 연결됩니까? 자, 순가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미리 가격을 초과합니다. 자, 이 부동산이 팔리지도 않았는데 우리 이거 10억에 팔아주세요 라고 가격을 정해놓고 초과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알파죠. 이것을 수수료로 하겠다. 이런 형태를 뭐라 그런다? 순가다. 그죠? 글자는 순하게 순가 적어놓고 나쁜 말은 여기 다 갖다 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10억에 팔면 나머지를 수수료로 하자 그랬는데 개공사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15억에 팔아왔습니다. 수수료 얼마? 수수료를 5억으로 초과 부분을 수수료로 한다. 그죠? 다시 이 땅을 2천만 원에 팔아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개공사가 1억에 팔아왔다. 수수료가 얼마? 8천만 원. 완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죠? 그럼 이런 스토리가 딱 나오니까 오른쪽에 특징이 딱 보이잖아요. 기업, 중개 보수가 불합리하게 과다할 수 있다. 맞습니까? 2번, 개공사와 의뢰인 간의 담합에서 가격을 조작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잖아요. 이거를 10억에 팔면 나머지를 수수료를 하자 그랬으니까 한 30억은 된다. 이런 노래 불러야 15억이라도 팔리겠지. 그죠? 가격을 조작시킨다니까요. 가격을 조작한다. 세 번째, 허위 가격 제시 및 과장 광고에 따른 부동산의 거래 질서 문란의 원인이 된다. 그 나쁜 말 다 갖다 붙어 있잖아 지금. 그죠? 또 금지 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다. 아까 금지 행위에 초과하여 금품을 받으면 금지 행위죠. 될 수도 있다. 이런 특징이 나타나더라. 해서 이 중개계약의 종류 5가지의 특징들을 여러분 표로서 천천히 잘 읽으시고 예전엔 또 그림도 그려가면서 수업도 다 한번 맞춰봤습니다. 자, 이제 4번 내려가니까 중개계약의 종료라는 시점이 돌았습니다. 자, 물어봅시다. 중개계약의 종료라는 것은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가 중개계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종료됐다. 언제 종료되겠습니까? 자, 나옵니다. 1번 유효기간의 경과. 느낌 옵니까? 다음 달까지 아파트를 사주세요 하면 다음 달까지 사줘야 되죠. 근데 3년 뒤에 와가지고 지금 사줘도 되나? 이래가 될 문제가 아니잖아. 그죠? 유효기간의 경과. 또 중개계약의 목적 달성. 그 옆에 줄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 중개가 완성되었다. 자, 봐요.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 했는데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러면 이제 중개계약은 끝났잖아요. 뭐 종료되는 시점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종료. 3번 계약의 해지 및 해제. 뭐다? 당사자들이 우리 없는 걸로 하자. 그러면 끝나는 거지. 그죠? 그래서 해지와 해제가 일어납니다. 을하고 A가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라고 중개계약을 했는데 없는 것으로 하자. 그러면 종료되잖아요. 없는 것으로 하자를 뭐라 그런다? 해지나 해제가 되면 종료된다. 자, 민법에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해지와 해제의 차이도 구분하셔야 돼요. 해지는 지금부터 종료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제는
그 전부터니까 이것은 소거표가 있다. 이렇게 잡아보는데 자, 이것도 헷갈리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해지는 언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지금부터. 왜 지금부터다? 지자가 들어가잖아요. 지자가. 그죠? 지금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제는 언제부터? 그 전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해제는. 됐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래 딱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없는 것으로 하자 하면 계약이 끝난다. 4번 개공사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하면 이걸 불능이라고 그러는데 자 개공사가 사망했다. 중개 못하죠. 사달라는 사람이 사망했다. 중개 못하죠. 그죠? 그것을 종료 시점이라고 부릅니다. 내려가면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마지막에 이행불능. 자 아파트 팔아주세요 그랬는데 아파트가 불에 타고 불타고 없어져 버렸다. 물건이 멸실돼 버렸죠. 그럼 중개할 물건이 없잖아. 그죠? 그러면 종료 시점입니다. 아 종료 1, 2, 3, 4, 5, 6 이렇게 가볍게 이해하시는데 밑에다 하나 적기를 제2중개계약 X 하나 적어놓습니다. 제2중개계약은 X. 자 그러면 제2중개계약 X가 무슨 뜻이죠? 제2중개계약은 종료가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게 답으로 들어온다고요. 그럼 제2중개계약은 무엇입니까? 하면 이렇게 일어납니다.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죠. 자 갑과 을 사이에 개공사가 중개를 하는데 아파트를 하나 팔아주세요 하고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A가 매수자를 찾아서 거래를 하면 성립되겠죠. 그런데 A 개공사는 매수자가 없어. 그래서 자기가 친한 개공사한테 야 네가 매수자를 좀 찾아봐라.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 공동중개의 모습이고 자, 요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하는 것을 중개계약 그러잖아요. 그러면 요게 1중개라면 요거는 뭐다? 2중개계약이다. 그런 뜻이에요. 한 번 더 할까요? 자, B, 당신이 매수자를 찾아봐라. 그랬는데 B도 매수자가 없어. 그러면 잘 알고 있는 C, 개공사가 매수자를 찾아봐라. 다시 중개계약이 개공사와 개공사 간에 일어나겠죠. 이게 1이면 2, 이거를 뭐라 그런다? 3. 그래서 1중개, 2중개, 3중개가 내려오는데 다 합쳐서 1을 중개계약, 1을 싹 묶어서 재중개계약 그런다고요. 2, 3, 4, 5 중개계약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다시 대리 행위가 일어나면 다시 대리를 주면 복대리, 다시 대리를 주면 복복대리, 다시 주면 복복복복대리까지 다 복복복 붙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대리 밑으로는 전부 다 뭐다? 복대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제2중개계약이라는 것은 개공사와 개공사 간에 또 중개가 일어나는 것은 중개계약의 종료다, 종료가 아니다. 종료가 아니잖아.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 그죠? 자, 그러면 밑에 하단에 4번 중개계약의 종료 시점에서 종료되는 것들을 지금 하나씩 이해를 했지만 좀 어렵거든. 제일 밑에다가 제2중개계약은 종료 시점이 아니다. 됐습니까? 종료 시점이 아닙니다. 자, 됐고 이제 오른쪽에 드디어 본론으로 접어들어서 일반적인 중개계약이라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일반적인 중개계약에 법조문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첫째 줄입니다. 중개의뢰인은 의뢰인에 동그라미 놓고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공사에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기재한 밑줄 긋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줄 거 놓고 옆에다가 임의적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자, 지금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이런 중개계약이 말로 일어난다. 문서로 일어난다. 전부 다 말로 일어납니다. 말로 99%가 여러분이 매수자라도 개공사한테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 이렇게 말로 하지 아파트 사주기 위해서 계약서 적읍시다 이런 말 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 99%가 말로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땅을 좀 팔아주세요 이렇게 말로 일어나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니까요. 이렇게 계약서를 안 적으니까 서로 간에 자꾸 분쟁이 생겨요. 어떤 분쟁? 뭐 물건을 사준다던데 뭐 다 썩은 걸 소개했다 또는 가격은 비싸다 싸다 이렇게 자꾸 분쟁이 생기니까 지금 보다시피 이런 일반적인 중개 계약서를 적으면 좀 좋겠다고. 근데 계약서를 적자라고 누가 요청한다? 개공사가 요청하는 게 아니고 의뢰인은 지금 별표하셨잖아 지금 그죠? 중개 의뢰인이 작성을 하자라고 요청합니다. 이 그림에서 반대로 들어가면 틀려요. 개공사가 중개계약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의뢰인이 요청합니다. 그 다음 의뢰인이 요청을 하되 이 중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을 하여야 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그걸 뭐라 그런다? 임의적 사항이다. 여기까지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짚어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서는 의뢰인이 요청하는데 작성을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하게 되거든. 다음과 같은 1, 2, 3, 4, 네 가지를 반드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중개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기 필수 기재가 네 가지가 되니까 문제 내기가 너무나 좋더라고. 쓸데없는 거 하나 탁 걸어놓고 아닌 것 이래 들어온다니까요. 자, 뭐를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중개 대상물의 위치와 규모는 반드시 적어라. 물, 동그라미, 거래 예정 가격과 예정 가격이 이루어졌을 때 보수, 수,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게 3억에 팔아주면 수수료는 얼마로 하자. 적어야 분쟁이 안 생기죠. 4번. 그 밖에 개공사와 의뢰인이 뭐 해야 될 사항? 준수해야 될 사항. 준수할 때 준, 동그라미. 아, 얼마나 노래를 불렀습니까? 필수 기재 사항은 뭐라고요? 물가, 수준을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그래서 중개계약서에는 물가, 수준을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데 물이 뭘까요? 중개대상물의 위치와 규모는 반드시 적어라. 중개대상물이 예를 들면 노원구 상계동 17번지에 있고 30평짜리 아파트다. 이거 적어놔야 된다면 이거. 그 다음에 가가 뭐다? 예정 가격. 아직까지 중개계약은 3억짜리를 사주세요 하면 확정 가격이다. 예정 가격이다. 예정 가격을 적어라. 그럼 3억에 사주면 보수는 얼마로 하자. 이렇게 적어야 서로 간에 분쟁이 안 일어나죠. 보수를 적고 준이 뭐다? 준수상. 뭐 6월 15일까지는 사주셔야 됩니다.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로 사주세요. 또는 남향으로 하나 구해주세요. 이거를 뭐라 그런다? 준수사항. 그래서 중개계약서의 필수 기재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물가 수준을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꼭 기억하시고 요게 잡혀야 뭐 공법상 제한사항을 기재한다. 이런 말 X줄 아시겠습니까? 또는 뭐 취득에 따른 세금, 조세를 적어놔야 된다. X입니다. 지금 우리 현장에 나가보면 이런 경우 많죠. 매수자가 아파트를 또는 땅을 하나 사주세요라고 중개계약을 하면서 이거 사면 취득세는 얼마쯤 나갑니까? 이런 거 많이 물어보죠. 그죠? 물어보더라도 그런 것들은 필수 기재가 아니다. 아닙니다. 필수 기재사항이 뭐다? 물가 수준을 반드시 기재해라. 꼭 잡으시고. 자, 2번 개공사의 요청 거부라는 말이 있는데 첫째 줄 개공사는 의뢰인의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요청에 대해서 거절할 수도 있다. 맞습니까? 오, 옆에 동그라미 하나 넣어주십시오. 거절할 수도 있다. 오. 자, 왜 거절할 수 있는가 하면 보세요. 이 사람이 자, 우리 계약을 정확하게 해서 중개계약서 작성을 의뢰인이 요청할 수 있다 그랬죠. 요청을 하면 A는 반드시 작성을 하여야 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적 사항이니까 거절할 수도 있다.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또 수험생은 걸려들어요. 의뢰인이 계약서를 요청하면 A 개공사가 작성하지 않으면 업무 정지에 해당한다. 하면 맞아. 또 개공사는 업무 정지 맞지. 가는 순간 또 다시 만나게 된다니까요. 그죠? 거절할 수도 있다.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거절할 수 있다? 임의적이잖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이걸 지금 강조해주는 느낌을 잘 가지셔야 됩니다. 마지막 서식. 자, 그러면 일반 중개에서는 작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양식은 있느냐? 지금 이 문제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국토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다? 법정 서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개공사는 반드시 사용할 의무는 없다. 작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사용할 의무도 없으니까 이런 일반적인 중개계약서는 보관할 필요도 있다 없다. 보관할 필요도 없다. 그렇죠? 작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다. 개념을 좀 잘 익히시기 바랍니다. 조문고 자체가 답니다. 자, 그리고는 한 장 넘기니까 드디어 일반 중개계약서 양식을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식 찾았습니까? 자, 이 일반 중개에서 양식을 딱 보시면서 보는 순간 항상 위에다가 크게 적어야 돼요. 작게 적지 말고 크게 법정 서식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중개계약서는 뭐가 있다? 서식이 있다니까요. 그 서식을 뭐라 그런다? 법정 서식. 옆에다가 보관은 몇 년? 보관기간 X까지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중개에서 볼 때마다 그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수험생이 잘 당하더라고요. 일반적인 중개계약서는 작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작성 안 해도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법정 서식은 없다라고 생각을 많이 한다고. 지금 보다시피 법정 서식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관할 필요는 없다 됐고 양식을 보니까 밑에 의뢰 내용에서 매각,
매입, 임대, 임차 이런 거 보이시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 사주세요 하면 매입 중개계약서죠. 그럼 매입에 동그라미 해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 팔아주세요 하면 매각하는 거잖아요. 매각에 동그라미 해라 그런 뜻이에요. 세 얻어주세요. 임대, 임차. 기타는 뭐 교환 이런 것들을 거기에 기록합니다. 됐고. 자, 조심해야 될 거 2번에 1. 갑은 이제 의뢰인은 이 기출 것입니다. 이 계약에도 불구하고 중개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개공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 이 말을 꼭 좀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줄은 꺾고 주목하시는데 지금 이 두 사람 사이에 중개계약이 일어나면서 중개계약서를 작성했어요. 했지만 중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어른 다른 개공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거래되어 있잖아. 그죠? 그런데 언뜻 들으면 두 사람이 계약서를까지 작성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하면 안 된다라고 시험에 나오기 쉬워요. 이런 거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이게 일반 중개의 특징이에요. 누구에게라도 의뢰해서 먼저 체결한 사람에게 수수료를 주겠다. 그러니까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다른 개공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런 거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이걸 없다 이렇게 탁 돌으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죠? 주의해서 양식을 보고 쭉 내려가면 나머지 읽으시는데 7번 보시면 자, 이 계약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2통의 동그라미. 자, 계약서가 2통이냐 3통이냐 이 문제까지도 연결합니다. 이거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한번 보십시오. 이 거래 계약서는 몇 통 작성한다? 3통 작성해요. 매도인, 매수인, 개공사가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개계약서는 몇 통 작성한다? 2통이에요. 중개계약서는 의뢰인하고 개공사만 하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2통 작성한다는 통수도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이거를 3통으로 찍어내는 사람 많아요. 보기보다. 그죠? 왜 찍어낸다? 이 중개계약과 거래계약 개념을 안 잡히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게. 그죠? 그 2통이라는 숫자도 중요하다니까 이게. 자, 2통을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서로 간에 각자 서명 및 날인합니까? 또는입니까? 아, 또는입니다. 또는에 동그라미 딱 해놓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출제되는데 자, 우리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서명, 점, 날인이라는 단원이 나오면 1번 서명도 하고 및 날인이다. 아니다. 2번 서명 또는 날인이다. 이렇게 물어들으면 답은 몇 번? 서명점 날인은 무조건 서명도 하고 날인해야 돼요. 사인하고 도장도 탁 찍어야 된다고. 오늘 도장은 인장 등록했죠. 등록한 인장으로 도장 딱 찍어놔야 된다니까. 그죠? 그래서 모든 내용은 서명도 하고 날인인데 또는 들어가는 게 3군데가 딱 있다고. 그래서 요거 3개만 딱 잡으시면 나머지는 전부 밑이에요. 이거 잡으시는데 지금 하나 보셨죠? 또는이 들어가는 거. 지금 보고 있는 거 뭐? 중개계약서는 또는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서명 또는 날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좀 이해를 시키면 왜 중개계약서는 서명이나 날인 하나만 하면 될까요? 작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놈을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하라 그럴 필요가 없잖아 지금. 그래서 또는이에요. 두 번째가 부동산 거래 신고서예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서는 또는이에요. 자, 이것도 또 이해를 시키려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왜 또는일까요? 자, 이렇게 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시, 군, 구, 관청에 가서 하는 거잖아요. 요즘 관청에 가서 일해보면 알지만 여러분들이 뭐 인감증명이든 주민등록번호를 떼든 은행에 가서 돈을 찾든 사인도 하고 도장도 찍어야 됩니까? 사인만 해도 됩니까? 관청에 가서 하는 건 다 사인만 해도 돼. 그래서 또는이에요. 또는. 둘 중에 하나. 마지막 3번째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있어요. 확인설명서 양식이 1, 2, 3, 4 4가지가 있는데 확인설명서에 개공사와 소공사는 서명 및 날인해야 돼요. 그런데 누구? 의뢰인들은 하나만 해도 돼요. 여러분 알다시피 매도인, 매수인 보고 손님 보고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하세요. 이렇게 이 법은 못 정해요. 자, 우리 중개사법은 누구를 규제하는 법이다? 중개사들을 규제하는 법이지 일반인 매도인 보고 니 사인해야 됩니다. 도장 찍어야 됩니다. 이렇게 법을 규제할 수는 없잖아. 그죠? 우리 중개사법은 뭐 예를 들어 매도인이 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6월에 업무 정지 내린다. 이런 말이 통하는 말이다 안 통하는 말이다. 웃기잖아요. 이 매도인 매수인 보고 계약서 작성하지 않으면 허위로 작성하면 업무 정지. 뭐 일을 해야 뭐 업무 정지지. 매도인 매수인인데 이 법은 누구를 규제하는 법이다? 개공사들을 규제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의뢰인들은 그냥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 그죠? 의뢰인 보고 니 도장도 찍고 뭐 서명도 해라.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밑이에요. 무조건 시험에 나오면 서명도 하고 날인해야 되는데 또는 들어가는 거 3군데.
이해시킵니다. 왜 중개계약서는 또는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죠? 이 설명 내가 해도 배웠죠. 부동산 거래신고는 왜 또는이다? 관청에 가서 하는 것은 사인만 해도 된다. 요즘, 그죠? 은행에 가서 돈 찾는 것도 사인만 해도 되잖아, 지금, 그죠? 그 다음, 확인 설명서에 있어서 누구들은 또는이다? 의뢰인들은 또는이에요. 그럼 개공사나 소공사는 뭐 해야 된다?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세 고지를 잡아놓으실 것. 자, 그럼 양식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자, 일반주의서의 뒷면이 나타났습니다. 뒷면에는 1번 권리 이전용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2번 권리 취득용 동그라미. 쭉 내려가면 별표에서 중개보수요율표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자, 그럼 양식을 공부했다는 뜻에서 물어봅니다. 지금 보시면서 일반적인 중개계약서는 권리 이전용과 권리 취득용 중개보수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OX. 그거 지금 체크했잖아. 지금 그죠? 그렇게 양식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중개보수요율표를 왜 부착하는가 하면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개계약서 첫 양식을 보시는데 이 양식에서 문제를 내면 이제 100점 안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단원에서는 양식도 한 문제가 꼭 나와요. 100점 안 주려고. 우리는 그것도 공부 다 했는데 자, 좀 위로 올라가면 거기 중개대상물의 표시 찾았습니까? 표시 찾았나요? 그 위에서 한 세 번째 칸 되죠. 자, 중개대상물의 표시 보시면 1만이죠. 권리 이전용이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아파트를 파는 사람이다. 그러면 아파트는 건물이죠. 그러면 소재지 이렇게 적겠죠.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건축연도는 95년, 면적은 30평, 구조는 뭐 아파트는 구조가 뭐죠? 철근 콘크리트 구조, 용도에 동그라미 놓고 용도는 뭐지요? 주거용 이래 적으라 이 말이에요. 파는 사람은. 근데 만약에 토지를 거래하면 소재지, 의정부시 무슨 동, 지목원 과수원, 면적은 5,000평이고 지역지구 그리고 현재 용도는 해서 현재 용도 동그라미.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이 나는 거. 건물에는 용도가 기재되죠. 건물에 동그라미, 용도에 동그라미 놓고 초등학교 때 해보셨죠? 관계 있는 것끼리 줄 거라 줄 딱 끊어요. 건물에는 뭐 용도를 기재하고 토지는 뭐를 기재하고 현재 용도를 기재한다고.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을 얼마나 모질게 문제를 만들 수 있는가 하면 건물은 현재 용도를 기재하고 토지는 용도를 기재해야 한다. OX. X인 줄 아시겠죠? 이건 보고도 틀린다니까, 보고도. 그죠? 건물은 뭐를 적고요? 용도. 토지는 뭐? 현재 용도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수업을 할 때야 잘 알아듣지. 줄도 다 끊었으니까.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오면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걸 이해를 시키면 왜 건물은 용도를 적는가 하면 여러분 아파트는 건물이죠. 이 아파트 건물이 주거용이 내년에 상업용이 되고 공업용이 될 일이 있다 없다? 없지. 건물은 상업용, 공업용, 아파트가 바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용도 자체를 딱 적는 거예요. 주거용 이렇게. 근데 토지는 현재 용도예요. 왜 그러면 용도가 달라지거든. 지금 토지를 팔러 왔을 때는 고추 심었다가 내년에는 미나리 심었다가 그 다음에는 전구지 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는 용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용도를 적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고 밑에다 적어놔요. 그 밑에다 고추, 상추, 미나리, 전구지 빨리 적어놔요. 그래서 토지는 용도가 달라진다. 그죠? 여러분 전구지 이러니까 사투리로 알고 있는 분 있죠? 원래는 표준말이 부추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국민의 70%가 전구지로 써요. 그래서 표준말 사전에 보면 전구지도 표준말 올라가 있어요. 70%가 그랬는데 근데 전구지 하면 좀 시골스럽고 부추 이러면 억수로 좀 고상하게 보이죠. 표준말이 표준말. 지금 전구지 부추가 중요한 게 아니고 토지는 현재 용도를 적으라고. 왜 현재다 고추 심을다가 내년에 미나리 심었다가 배추 심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다 고추, 상추, 미나리 적어놔야 된다고 지금. 근데 안 적는다 이상하게. 그래도 나중에 찾아내겠습니까? 빨리 적어요. 빨리 적어요. 왜 안 적는다? 고추, 상추, 미나리 적으라니까. 그거 적으면서 뭐를 기억하셔야 됩니까? 토지는 현재 용도다. 이 말을. 원래 고추 심었다가 내년에 미나리 심었다가 그 다음에 배추 심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추, 상추, 미나리 적어야 돼요. 고추, 상추, 미나리 3개 적어놨다. 잘 적어놨어요. 제가 왜 적었는가 검사했는가 하면 예전에 참 다른 데서 진짜 수업을 하는데 고추, 상추, 미나리 적어내세요 하니까 어떤 아줌마 학생 꽃이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시험 됐는가 몰라. 고추 정확히 적어놓으셔야 돼요. 어디서 꼬치는 봐가지고 꽃이 이래 적어놓으면 안 돼요. 하여튼 그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토지는 용도가 달라진다를 이 정도로 이야기했어요. 자, 건물은 뭐를 기재하고 용도, 토지는 현재 용도. 왜 현재 용도다?
고추, 상추, 미나리 이게요 용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되겠죠? 그런 개념도 잡아보는 시간. 자, 일반 중에서 보셨습니다. 이제 한 장 넘기시면 전속 중개계 나오는데, 자, 이 중개계약이라는 개념을 왜 이렇게 열심히 잡은 줄 아십니까?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전속 중개계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론을 그만큼 깔았는 거예요. 자, 지금 중개계약은 공부하셨어요. 중개계약이 뭐죠? 저 있잖아. 중개계약은 의뢰인과 계공사 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글자가 2개 더 붙어서 전속으로 중개를 하는 계약입니다.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표 100개 딱 찍어 놓으셔야 돼요. 전속 중개계약은. 별표 100개 찍으라 그러니까 또 공부도 하기 싫은데 잘 됐다 막 별이나 그리자. 그래 딱 찍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별표 100개예요. 100% 출제한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전속 중개계약의 의미성 해서 첫째 줄에 보면 의뢰인은 중개 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계공사를 정하여, 특정한이 핵심 단어죠. 동그라미 딱 합니다. 그 계공사에 한해서만 중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또 그림으로 그리면 이래 되잖아요. 우리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땅을 팔아주세요. 라고 매도인이 특정한 계공사 A에게만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부른다? 전속 중개다. 그럼 이렇게 전속 중개가 일어나면 A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하잖아요. 계공사 자기만 팔 수 있는 물건이니까 수수료 받을 확률이 아주 많죠. 그 다음 의뢰인도 유리해요. 왜 유리한가 하면 이 사람은 아파트를, 땅을 팔면 누구에게 줘도 수수료 한 번은 줘야 되잖아요. 근데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딱 의뢰를 하면 이 사람은 일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거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그죠? 그러니까 의뢰인도 유리하고 계공사도 유리한 계약. 이거 시험에 물어보면 전속 중개계약 찍으셔야 돼요. 별로구만 싶어도 시험 칠 때 그래 해놔주셔야 돼요. 둘 다 유리한 형태는 하면 뭐다? 전속 중개계약이에요. 자, 전속 중개계약에서 이제 정리가 되는데, 이 전속 중개계약이 이 계공사에게 유리하지만 단점이 좀 있어요. 무슨 단점이 있는가 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 사람한테만 팔아달라고 의뢰를 했는데 이 A가 능력이 없거나 일을 열심히 안 하면 안 팔리는 수가 생기겠죠. 그래서 A 계공사는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이 의무가 이제 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공사들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어떤 의무를 부과한다?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부과해요. 정보 공개라는 말은 자기한테 머리가 들어왔으니까 이 물건은 14층 중에 12층에 있는 아파트로서 지하철하고 몇 미터 거리에 있고 마트하고는 거리 몇 미터 있는 아파트로서 하고 물건을 정보를 공개해놔야만 살 사람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죠? 정보 공개 의무. 또 반드시 전속 중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될 의무. 그죠? 자, 여기 일반적인 중개계약서는 작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전속 중에서는 작성해야 될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 처리도 통지하라 라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업무 처리라는 것은 내가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어떤 손님을 만나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다를 통지해줘야 될 의무. 그래서 계공사의 의무가 나타났고 이제 교재를 보면서 이 의무들의 구체적인 것도 공부할 거예요. 어떤 정보를 언제까지 어디서 공개하느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런데 여기 또 한번 보십시오. 갑이 A에게만 사달라고 계약서까지 작성을 해놓고는 만약에 다른 계공사하고 거래해버리면 이 A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약속 위반이다 하여 의뢰인에게는 위약금의 조건을 거는 거예요. 약속을 어떻게 위반합니까? A가 아닌 다른 계공사와 계약하면 약속 위반이다. 위약금.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A로 하여금 알게 된 상대방을 A를 배제하고 거래합니다. A를 배제했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이 계공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드디어 손님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럼 이 손님이 이 물건을 보더니만 이 물건이 1억에 뭐 팔아주세요 하는 물건인데 손님이 한 500만 원 좀 깎아주세요.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깎아줬으면 계약이 됐겠죠. 그런데 갑이 나 500만 원씩 못 깎아주겠다. 그럽니다. 그러면 못 깎아주겠다니까 손님은 갔겠죠. 자, 그리고는 A가 다시 열심히 손님을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일하고 있는 중에 자기들끼리 A를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계약을 합니다. 왜 A를 배제하고 했을까요? 수수료 아끼려고 그랬었겠죠. 뭐 이랬겠죠. 전화해가지고 야 500만 원은 좀 세고 내 300만 원 깎아줄게. 그 대신 우리끼리 거래하면 수수료 안 줘도 되잖아. 그럼 똑같은 거니까 우리끼리 하자 라고 거래를 해버리면 A가 앞으로 손님을 함부로 소개 못하는 문제가 생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약속 위반이다. 이렇게 정해놔야지 이게 합리적인 게임이에요. 그때 위약금은 얼마를 지불합니까? 하니까 중개 보수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합니다. 그
그때 중개보수 상당액이라는 말은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수를 줘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두 번째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요비용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소요비용의 의무는 스스로 발견했을 때는 소요비용의 의무가 있다. 자, 이때 소요비용이 또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스스로 발견은 여기 보다시피 갑이 A에게 우리 땅을 좀 팔아주세요. 이렇게 의뢰를 했는데 갑의 동생 또는 친구, 그걸 우리 갑다시라고 합시다. 갑다시가 형님 땅을 내가 살게요. 그럴 수도 있다 없다? 있겠지. 그런데 갑이 안 된다. 나는 A하고만 거래해야 된다.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이 스스로 계약을 하면 개공사는 했는 역할은 없죠. 없으면 그동안 했던 경비는 지원을 해주겠다. 스스로 발견했을 때 얼마를 지원하는데요? 중개보수의 50%를 지불한다면 틀려요. 50% 범위 내에서 자기가 사용한 경비는 지원해 주겠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중개보수의 50% 범위를 소요비용의 의무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하나 배울 수 있네. 그죠? 이제 중개계약이라는 게 의뢰인과 개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건데 둘 다 의무를 가지고 책임 있는 영업이 진행되니까 둘 다 의무가 있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쌍방적 중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쌍방적 중개라는 말이 들어오면 그게 뭐다? 전속 중개계약이에요. 서로 간의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중개가 일어나는 상태입니다. 자, 이게 이제 큰 틀이었습니다. 자, 전속 중개 큰 틀을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이제 교재로 다시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자, 내려가면 거기 60페이지 상단에 2번 계약 체결 시 줄 거야 되죠. 반드시 전속 중개에서 사용 의무가 있다. 찾았습니까? 사용 의무 줄 딱 까놓고 두째 줄 내려면 이 전속 중에서는 몇 년간 보존해야 된다? 3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3년에 동그라미. 3번 내려오면 개공사의 의무로서 동그라미 1번 별표 정보 공개의 의무가 있는데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며칠 내로 7일에 동그라미 부동산 거래 정보망 앞에 1번 달고 또는 동그라미 2번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합니다. 자, 여러분 정보 공개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보면 정보를 공개하라 그랬죠. 자, 지금 대답하세요. 며칠 만에 공개해라? 7일 만에. 어디에 공개해라?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둘 중에 하나만 공개하면 되죠. 근데 이 정보를 지체 없이 공개해야 된다에 잘 당해요. 왜 지체 없이 공개한다 하면 틀리는가를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해봐요. 자, 여러분 이 땅이 경기도 용인에 있는 과수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서울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용인에 있는 땅을 팔아주세요 하고 오면 개공사가 한번 가봐야 되겠죠. 땅에 가봐야 면적은 얼마고 도로는 몇 미터를 물었고 뭐 지목은 뭐고 이거 확인하는 시간을 며칠 준다? 7일을 줘야 안 되겠어요. 그런데 정보는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한다는데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용인까지 가서 어떻게 지체 없이 공개하는데 공개할 수 있는 시간을 며칠을 준다? 7일을 주는 거예요. 7일 만에 공개한다. 옆에다가 지체 없이 X 이런 거 표시해 놓으셔야 됩니다. 7일 만에 공개하고 정보 비공개의 의무도 있습니다. 의뢰인이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것도 중요한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 한번 보세요. 이 용인에 있는 땅을 뭐 과수원이라고 칩시다. 용인에 있는 과수원 5,000평이고 가격은 1억 5천이다. 이렇게 정보를 올리면 여러분 시골에 있는 땅은 과수원 5,000평짜리가 1억 5천에 나왔다 하면 대충 누구 집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갑이 이 용인과 과수원은 빼고 좀 정보를 올리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면 비공개를 요청하면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개공사가 뻐적뻐적 공개를 해놨습니다. 뻐적뻐적 공개를 해놓으면 갑의 앞집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럽니다. 야, 갑아, 과수원 팔려고 내놨다면서 서울에 있는 딸이 사고 쳤나? 이래 봐요. 서들에서 확 오는 건 오는 거지, 그런 거죠. 하지 마라 그랬는데 굳이 또 용인에 있는 과수원 5,000평 다 해놓으니까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그죠? 앞집 사람은 딸 걱정하죠. 뒷집 사람은 지나가다가 야, 가봐, 땅 팔라고 내놨다면서 서울에 있는 아들이 드디어 바다 이야기에 출근하기 시작했나? 이런 사람 들어봐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소재지, 지목은 공개하지 마세요 하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취지예요. 비공개를 요청하면. 자, 이제 봐요. 3번 공개 사실의 통지 의무에 넣고 이때 뭐가 나온다? 지체 없이 통지하라는 말이 딱 들어오잖아. 지체 없이 동그라미. 그러니까 스토리가 이렇게 가잖아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며칠 만에 하고 7일 만에 하고 공개를 하고 나면 이 갑에게 내가 이 물건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공개해서는 지체 없이 통지할 수 있겠죠. 그 지체 없이와 7일을 날짜를 돌린다니까 지금 그죠? 이 날짜를 돌리더라도 아 여기 의식을 하고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 업무 처리 사항을 통지하는데 얼마 만에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서 통지합니다. 문서의 동그라미. 시험이 어느 정도로 나오는가 하면 이 정도로 나왔어요. 8월 1일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8월 15일 업무 처리를 통지하였다. OX. 8월 1일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8월 15일 업무 처리를 통지하였다. XO. XX 2주일에 1이면 8월 14일까지는 해야 되잖아. 그죠? 뭐 틀린 거 찾아라. 답이 그 정도로 나온다고. 그죠? 2주일에 1회 라는 말을 딱 이렇게 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도 나왔어요. 2주일에 1회 이상 팩스로서 통지하였다. 이렇게 시험 나온 바 있어요. OX. O예요. O. 팩스는 문서로 볼 수 있잖아. 그죠? 그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책에 그런 말 없던데 이런 소리하고 있으면 몇 년간 만나야 돼요. 저하고 지금. 그죠? 문서로서라는 말 이런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2주일에 1회 이상 전화로서 통지하였다. OX. 그거는 무조건 X. 전화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문서라는 말은 근거, 출력을 남겨라. 지금 이런 이야기잖아. 그죠? 제가 이렇게 하도 요란하게 수업을 하니까 예전에 신림동에 있던 학생 이럽니다. 수업 시간에 문자만 두드리는 거 보니까 일단 문자 메시지로는 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묻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완전 질문을 위한 질문인데, 그죠? 그래서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문자로 보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출력이 안 되잖아요. 제가 이러니까 옆에 있는 아저씨가 본인이 가면 출력해준다는데요. 또 이래요. 몰라, 출력. 요즘은 또 하도 세상이 달라져가 카톡으로 보내도 됩니까? 이런 질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밴드기나 고무줄이기나 하여튼 그런 저한테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법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문서로서 2주일에 1회 이상. 이거 딱 기억해놔요. 뭐 밴드인지 고무줄인지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하여튼. 내려갑니다. 의뢰인의 의무. 첫 번째 1번 줄 것입니다. 위약금 지불 의무. 아까 체크하셨죠? 자, 위약금이 뭐였죠? 다른 개공사와 거래하거나 A를 배제하면 위약금. 오른쪽에 비용의 지불 의무 찾으셨나요? 비용 지불은 첫째 줄에 보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찾으셨죠? 스스로 발견하면 어떻게 한다? 비용인데 비용은 얼마를 줍니까? 보수의 50%가 아니고 50%에 해당 범위 안에서 그거 줄 거고. 이제 드디어 4번 공개할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1, 2, 3, 4, 5, 6, 7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자, 공개할 정보 무조건 책에도 있지만 이건 암기사항이니까 암기를 하라고 암기표 5번을 갑니다. 자, 암기표 5번을 가는데 암기표 5번은 워낙 거기 암기가 이게 정보를 이렇게 줄여놨잖아요. 암으로 적어놨으니까 만약에 암기표를 보고 잘 해독이 안 되거든. 지금 보고 있는 교재에서 찾아가면서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자기 걸로. 지금 수업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암기표를 보는데 자, 지금 정보를 공개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암기표에 뭐라고 돼 있다? 중, 도, 수, 도, 소, 공예, 예공을 공개하라 이랬습니다. 지금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해야 될 정보는 뭐라고요? 중도, 수도, 소, 공예, 예공을 공개한다. 잡아놓고 중이 뭘까요? 하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소재지, 지번 등 특정하는 사항이에요. 여러분들은 중개대상물만 기억하면 돼. 시험에서는 나머지는 다 올려주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니까 아까 했잖아요. 경기도 용인시 무슨 업, 무슨 동에 있는 과수원 이런 걸 해주란 말이죠. 도가 도배입니다. 도배만 딱 기억하면 도색, 도배 등의 상태, 수하면 수도를 찾아내라 그랬잖아. 그죠? 수도만 찾아내면 따라 붙는 말, 전기, 가스 등 시설물의 상태. 여러분 아파트는 뭐 주황집중식이다, 개별 도시 가스다 이런 거 공개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도로입니다. 지하철하고 몇 미터 거리에 있고 18미터 도로를 물고 있다. 소가 뭐지요? 소만 보면 소유권만 딱 찾아내면 돼. 그럼 여러분들은 소유권만 찾아내면 옆에 전세권,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도 공개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농협에 대출이 5천만 원 돼 있다.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이런 것들을 공개해주는 거예요. 근데 암호표에다 적기를 옆에다가 뭐는 공개하면 안 된다.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된다. 참 시험에도 거의 매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아직까지 중개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이 안 됐죠. 계약이 체결 안 됐는데 매수인, 매도인의 인적사항까지는 공개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개공사가 얼마나 일을 하고 싶었는지 이 경기도 용인에 있는 과수원 정보를 올리면서 소유자가 돌싱입니다. 이런 거 공개하면 안 돼요. 돌싱이기나 그냥 돌싱이나 화려한 돌싱이기나 하여튼 그럼 더 잘 팔릴까 싶어가지고 돌싱 거 이런 거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공 돌았습니다. 공만 돌아오면 뭐가 보입니까? 공법상 제한사항. 그죠? 여기는 투기과열지구다. 뭐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얘가 뭐죠?
거래 예정 가격 1억에 팔겠다. 예정 가격 올려야 살 사람이 나타나지. 그죠? 공이 뭡니까? 공시지가를 공개하는데 이것도 하나 붙었다. 그죠? 임대차일 때는 공시지가는 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 매매를 할 때 공시지가가 얼마냐 중요하지. 세우는 놈이 공시지가 알아본들 도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래서 자 공개해야 될 정보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한다? 중도, 수도, 소, 공의 예, 공인데 이것만 암기가 될 문제가 아니고 소는 뭐 인적사항 공개하면 안 된다. 공시지가는 임대차일 때는 할 필요는 없다. 이런 틀을 많이 잡아놓으셔야 돼요. 지금 이 암호표는 작은 지민 안에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로 자꾸 이걸 해독을 시켜놔야 돼요. 이거를 들고만 다닌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랬잖아. 그죠? 암기하실 것. 이제 61페이지 다시 교재로 돌아가서 61페이지 5번이 뭐다? 전속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이 돌았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유효기간은 얼마? 3개월 동그라미. 다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다면 약정에 따르겠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땅을 팔아주세요라고 전속을 의뢰하면 몇 개월 동안에 팔아줘야 되는데 이 문제잖아요. 원칙은 얼마? 3개월. 근데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릅니다. 뭐 5개월 만에 팔아주세요. 1개월만 합시다. 할 수도 있다. 위반 시의 제재 1번 줄 닦았습니다. 전속 중개액이 탁 들어오면 상대적, 임의적 취소 사유는 뭐다? 정보를 딱 동그라미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보를 위반하면 여기 보죠.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데 정보는 중요하기 때문에 정보 공개를 위반하면 상대적 취소 사유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읽을 것도 없어. 전부 다 뭐 받는다? 업무 정지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수업이 그렇게 진행되겠지만 업무 정지 사유가 모두 15가지나 있어요. 그 업무 정지 받는 사유가 15가지를 어떻게 다 외우고 암기한다는 건 무리예요. 암기해도 헷갈릴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크게 가는 거예요. 전속 중개계약만 나오면 무조건 뭐 잡는다? 업무 정지. 눈 감고 업무정지 딱 찍으면 90% 맞아요. 업무정지인데 하나를 별도로 기억해놔야 돼. 정보 공개를 위반하면 상대적 취소. 되겠습니까? 자, 물어봅니다. 전속 중개계약서 몇 년 보존한다? 3년 보존하지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눈 감고 업무정지 찍어야 된다니까. 업무정지. 그죠? 전속 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업무정지. 아까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통지하라 그랬죠? 업무 처리 통지 안 하면요. 그냥 업무 정지. 전속만 들어오면 무조건 뭐 업무 정지에 전속만 들어오면. 그런데 전속에서 업무 정지 아닌 게 하나 있다니까요. 그게 뭐다? 정보 공개. 그 하나만 딱 잡아라고요. 상대적 취소 사유. 그리고 넘어가면 이제 전속 중개계약서 양식이 나타났습니다. 아까 일반 중개사와 비교하는데 자, 전속 중개계약서 양식 볼 때마다 제일 위에다가 크게 뭐 적어놔야 됩니까? 법정서식이다. 전속 중개계약서 법정서식입니다. 보다시피. 그리고 옆에다가 보관은 몇 년? 3년 보관. 이런 거 자꾸 이게 제목을 볼 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법정서식이고 3년 보관합니다. 그리고 밑에 의뢰 내용 아까 똑같죠? 매각, 매입, 임대, 임차 똑같이 쫙 진행되고 쭉 내려오면 봤던 거 확인. 7번 보면 이 계약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약서 몇 통 작성하고 그 중개계약은 전속 중개계약 무조건 2통이죠. 2통을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입니까? 미칩니까? 또는 이걸 또 짚으란 말이에요. 했던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뭐 치워버렸나? 여기 있다. 자, 서명 날인이 들어오면 무조건 뭐다? 서명 및 날인 찍으셔야 돼요. 무조건. 그죠? 근데 또는 들어가는 게 세 군데예요. 하나는 뭐?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도 중개계약서잖아요. 중개계약서. 그 다음 부동산 거래신고 확인설명서의 의뢰인들은 또는이에요. 또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하셨고 이제 오른쪽은 뒷면이죠. 자, 뒷면에 아까 봤던 거 다시 동그라미. 권리 이전용 동그라미. 권리 취득용 동그라미. 똑같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같다는 거. 제일 하단에 동그라미. 보수표 동그라미. 그래서 중개계약서 뒤쪽은 뒷면은 아까 보셨던 일반 중개계약서나 전속계약서 같아요. 이렇게. 그죠? 또 공부했던 거 확인하면 건물에는 뭐를 기록하고 용도 동그라미 해놔요. 봤던 거 확인. 토지는 뭐를 기록하고? 현재 용도. 왜 토지는 현재 용도다? 꽃이, 상치, 미나리 했죠. 그래서 양식이 똑같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양식에서 한 문제 걸 때가 100점 안 주려고 내는 문제입니다. 사실 양식을 걸면 어렵거든요. 우리 거기까지도 대비는 해놨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이어지는 단원이 거래정보망. 또 중요한 단원인데 거래정보망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